30대 중반 2살 난 아들을 데리고 있는 직장인 남자입니다.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한번 용서해줬더니 끝을 모르고 기어올라서 이제 진짜 보내버리려고 합니다. 참 아내라고 하기도 싫은 하수구 같은 여자지만 그래도 아내라고 하겠습니다. 몇 달 전부터 아내가 좀 수상하더군요. 하루 종일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는다던가 전화가 걸려오면 밖에 나가서 받는다던가 뭔가 수상한 낌새를 채고 있긴 했습니다. 제가 한 달에 2주는 주간 근무를 하고 2주는 야간 근무를 하는데 야간 근무할 때 하루는 좀 일이 일찍 끝나서 원래 아침 8시쯤에 집에 도착하는데 그날은 한 7시 되기 전에 집에 도착했지요. 집에 도착하니 애도 없고 아내도 없더군요. 한 30분쯤 앉아있으니까 아내가 머리칼이 축축하게 젖어서 애를 안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라서 어쩐 일이냐고 묻길래 뭘 그렇게 놀라냐고 오늘 일찍 끝나서 집에 일찍 와 있었다. 넌 아침부터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니까 친정에 애 맡기고 목욕탕에 갔다가 애 다시 찾아오는 길이다. 그리 변명하더군요. 느낌이 왔죠. 그 후 3일 뒤쯤 월차를 내고 출근하는 척하면서 집 밖에 숨어 있었죠. 아내는 제가 나가자마자 아이를 데리고 택시를 타더군요. 따라 붙었습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저도 알고 있는 아내 친한 친구네 집에 애를 안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 친구네 집에 놀러 갔구나. 괜히 의심했네 하고 혹시 몰라 좀 더 지켜보는데 아내가 애는 두고 혼자 속도 내려오더군요. 그리고 또 택시를 타고 번화자로 가는데 내리자마자 어떤 남자랑 꼭 껴안더군요. 와, 눈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둘이서 손잡고 호프집에 들어가서 한 2시간쯤 뒤에 나와가지고 숙박업소로 들어가더군요.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당장 뒤따라가서 인연놈을 반 죽여놓고 싶었지만 몇 호인지도 모르고 별 방도가 없어서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어서 늦은 시간이지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요즘은 간통죄가 폐지돼서 둘이서 그렇게 하는 거 현장 검거 안 해도 모텔 들어간 정황만 확실하게 포착하면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모텔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그것만 있으면 호실 출업한 거 언제 문이 닫혔냐 그런 것까지 다 나온다고 증거보전 신청을 하더군요. 다음날 되자마자 친구랑 같이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이게 보통 CCTV가 7일 지나면 다 지워지니까 빨리 해야 한다고 자기가 힘써준다고 해서 5일 만에 CCTV 영상 확보를 했죠. 집에 들어가서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난리를 한번 치니까 아내는 그 길로 애도 두고 짐 싸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자기도 좀 알아봤는지 한 달 반 만에 다시 집에 들어와서 너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싹싹 들더군요. 그동안 생각 많이 했고 아내로서 엄마로서 어렵겠지만 새롭게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정말 싹싹 빌어서 2살 난 아들을 생각해서 아내는 용서하고 상간 남에게만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당장이라도 찢어지고 싶었지만 아이가 눈에 밟혀서 그러질 못했죠. 근데 참 사람 거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여자 집에 들어온 지 3일 만에 제 차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했더군요. 아, 물론 아직까지 아내가 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아내는 집에 들어온 이후로 제가 뭐 어디 술이라도 한잔하고 있으면 저를 귀신같이 찾아내서 저를 감시하고 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발악을 하더군요. 지가 뒷구녕으로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니 남편인 나도 그럴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뭐 여튼 빼박 아내 짓이다 싶어서 차량 정비소에 맞춰서 위치 추적기를 찾아봤지만 정비소에서도 못 찾더군요. 그래서 아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차를 바꿔 타자고 하니까 그때부터 아내가 제가 어디 있는지 제 위치로 모르더군요. 전 그때 생각했죠. 이거 100% 내 차에 위치 추적기 달았구나. 잘하기로 해서 들어온 아내가 위치 추적기를 달았다는 거에 또 한 번 배신감을 느꼈고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는 정말 꿀릴 게 없어서 별 걱정은 없었지만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니터한다는 게 참 기분이 묘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또 서로 다툼이 많아졌죠. 저희 아버지 생신 때였나 아내는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찾아뵙지도 않길래 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왈 내가 일부러 안 한 줄 알아? 깜빡한 거야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군요. 저도 너무 열받아서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다시 나가라고 했더니 그 말을 아주 찰떡같이 알아먹고 이번에는 애를 데리고 집을 나가더군요. 집을 나가서도 위치 추적은 계속 하더군요. 어딜 가던지 장인차가 저를 따라 붙길래 원래 진짜 100% 위치 추적기 달았구나 확신을 했죠. 뭐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하고 있다가 어느 날은 친구 차를 타고 일을 보러 갔는데
제 차를 계속 미행하던 장인 차를 봤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해서 친구 차 하부를 보니 위치 추적기가 달려있네요. 순간 너무 소름이 돋아서 아파트 주차장 CCTV를 보니 장인 차가 친구 차 옆에 주차를 하고 의문의 잇놀이 내려서 위치 추적을 설치하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아쉽게도 CCTV에는 차가 가려서 누가 설치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죠. 저는 100% 와이프가 설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시켜 와이프에게 전화를 걸었죠. 형수님, 제 차에서 위치 추적기를 발견했는데 혹시 할 말 없으십니까? 아내는 전혀 모른다고 발뺌을 하네요. 히읗. 그러고 나서 바로 와이프가 저에게 전화와서 네 친구가 하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며 뻔뻔하게 물어보네요. 그래서 제가 그건 네가 더 잘 알 텐데 장인이 타던 차가 나를 자꾸 미행하던데 그 차가 오늘 내 친구 차도 미행했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에게 시켜 그럼 형수님 경찰서로 바로 가겠습니다. 한마디 해주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고 아내가 전화를 뚝 끊더군요. 다음날 친구랑 경찰서를 가려고 만났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한 통 오더군요. 상간남이더군요. 상간남 말. 제가 지를 고소해서 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위치 추적기를 달았다고 순순히 자백을 하네요. 친구가 차를 바꿔 탄 건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제 차에도 상간남이 장착했고 차로 바타는 것을 확인하고 친구 차에 위치 추적기를 옮겨 달았다고 하더군요. 크크. 근데 정말 충격인 건 아내도 제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이 두 년놈이 지금까지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알콩달콩 뒷분형에서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죠. 일단은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이 2년놈의 바람을 확실히 잡아야겠다. 그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심부름센터에 찾아가서 의뢰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600만원을 달라더군요. 너무 비싸 손이 덜덜 떨렸지만 지금은 전 놈놈에게 복수하는 게 먼저다 싶어 600만원을 바로 입금해줬죠. 참 돈이 좋더군요. 아내가 뭐라는지 실시간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줍니다. 뭐 별로 없더군요. 이 두 년놈도 생각은 있는지 3주 정도는 잠잠했습니다. 근데 역시 그리 똑똑한 편은 아닌지 슬슬 2년놈이 만나기 시작하더군요. 하루는 카페에서 만나고 하루는 둘이 만나서 고기를 처먹고 차곡차곡 사진이 오더군요. 저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죠. 드디어 한 달째 되는 날 한 방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야간 근무를 하는 날 상간남이 제 집으로 들어갔다더군요. 눈깔 뒤집어졌습니다. 회사에 말하고 당장 차를 타고 집으로 달려갔죠. 집 앞에 서서도 들어갈 엄두가 안 나더군요. 담배를 1세대를 피웠습니다. 그래도 설마 해도 있는데 그 짓거리를 할까? 속으로는 안 얘기를 아니길 빌었습니다. 심부름센터 직원과 같이 비밀번호로 치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참 적나라한 소리가 제 귓등을 치더군요. 둘은 제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열중이더군요. 아이는 어디 있나 싶어 작은 방으로 들어가니까 아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이 미친년놈들이 애를 재워두고 그 짓거리를 진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아이를 데리고 차에 가 있어 달라고 말을 하고 핸드폰 동영상을 켜고 안방을 열었습니다. 둘이서 아주 엉켜있더군요. 절 보고 깜짝 놀라서 황급히 몸을 가리는데 전부 동영상으로 다 기록해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저 두 년놈을 패고 싶었지만 변호사인 친구에게 듣기로는 아무리 화나도 상간남이나 아내를 때리지 말라고 그러면 소송에서 불리하다고 하더군요. 2년놈은 대충 옷까지만 걸친 채로 한 번만 봐달라고 무릎 꿇고 사정사정을 하는데 웃기지도 말라고 하고 법원에서 보자 한마디 하고 2년놈 내보냈습니다. 그 이후 전 이제 이 환양면과 더 살 수 없어 아내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고 상간남은 주거침입으로 고소했습니다. 상간남이 주거침입죄 기소되었고 기소된 날 제 친구랑 저랑 같이 둘이서 위치 추적기 설치한 거 추가로 형사 고소장 넣고 왔습니다. 조사할 때 공범은 없는데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전과 많이 생겨서 배 엄청 부르겠네요. 상간남은 현재 위자료 소송 중인데 이 사항도 현재 진행 중인 위자료 소송에 제출해서 위자료도 잔뜩 뜯을 생각입니다. 물론 아내년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친권도 꼭 뺏어올 거고 위자료는 물론이요. 돈 한 푼도 없이 아주 내쫓아버릴 생각입니다. 여기까지만 한다면 완전 보내버리는 게 아니겠죠?
이 모든 소송이 다 끝나면 저는 벌금 낼 각오를 하고 이 두 년 놈의 동영상을 만천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상간남 집, 직장을 모두 보내고 아내 친구들에게도 싹 다 돌릴 거고요. 복수가 모구 끝나면 그냥 우리 아들과 행복하게 둘이서 잘 지내려고 합니다. 다들 바람치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삽니다.